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말트고 마음트고 진행의 지영서입니다. 매운맛을 강조한 표현으로 출시 당시부터 사나이 울리는 라면이라는 광고 문구를 40년 동안 사용했던 라면 회사가 이제는 사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죠. 성평등이 강조되는 요즘 매운맛을 얘기하면서 굳이 남성성을 강조하는 사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또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라는 이 말 때문에 예전에 남성들은 속상하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에 꼭 참아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내 마음이 어떤지 그때 잘 표현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말트고 마음트고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말과 마음 하나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소통의 문을 열어갑니다.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말트고 마음트고 이 시간 지영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공감초대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의 진심의 저자인 최정우 심리상담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말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읽고 또 내 마음을 좀 더 잘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아이들도 이런 거 잘해요. 물어보면 일단 아니 하고 네. 부정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거 아닌데? 전 모르는 일인데요. 그거 왜 거기 있어요? 이렇게 늘 네. 후배 중에도 그래요. 이거 누구씨 이거 좀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잘 모르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떤가 이런 말습관 가진 사람은 어쨌든 상대에게 아주 호의적인 이미지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사실 실제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심적인 원인을 보면 이제 안다고 했을 때 자기가 이제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거나 또 누군가를 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른다고 쉽게 얘기하면 발뺌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일 때는 상대방에게 좀 이 사람은 뭔가 좀 피하려고 하는구나. 도망치려 하는구나. 약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진실을 얘기하되 이런 말을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거를 잘 모르기는 하는데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얘가 정말 모르긴 하지만 그걸 끝까지 알아보고 알려준다라는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이제 아이에게 너는 그것도 몰라 아니 그러면 이제 항상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좀 습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르지만 어떻게 네, 해보려는 그렇죠. 노력. 네, 그거는 네, 어른들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줘야 그렇죠. 아이가 네.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불리한 상황 되면 나 그런 말 한 기억 없는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했잖아요, 지난번. 막 네. 이렇게 우기다 보면 이제 또 이게 다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실제와 다르게 또 기억을 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네. 이게 좀 심리적으로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사실,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기억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요. 기억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똑같은 회의를 했고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다 자기가 기억하는 게 다 다르고 자기 입장에서 또 자기 부서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그 회의 내용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기억 왜곡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기억을 이제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람 그렇죠.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회의상을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네네. 그래서 회의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의록. 다 같이 회의를 했을 때 서로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다른 기억을 하지 않도록 이제 회의록이 있으면 사실 회의록이라는 딱 정해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억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뭔가 딱 중요한 요지가 있거나 꼭 기억이 왜곡이 있으면 안 되는 내용도 있을 때는 그것을 문서화해서 남겨두면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여기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두로만 얘기를 나누고 끝내버리면 사실 기억의 왜곡 때문에 다른 기억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와 뭐 상담 스케줄을 잡고 약속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카톡이나 문자를 남겨서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때는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때 뵙겠습니다라고 카톡이나 문자를 남겨놓으면 그게 또 하나 인사도 되고 또 하나의 나중에 이제 기억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일이 개인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곤란한 상황을 듣고 나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렇죠. 내가 알았으면 네. 도와줬을 텐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돈 문제가 걸렸을 때도 이 사람이 정말 도와줬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 그렇죠.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요? 사실 뭐 100% 그렇다고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좀 그러니까. 돈이라도 빌려줬을 텐데, 내가 도움을 줬을 텐데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했을 수 있지만은 이미 사실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뭐 지나간 일이고 이미 끝난 일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나한테 뭔 도움이 큰 될까? 도움이 되는 거. 그럼 정말 내가 얘기를 했으면 도와줬을까?라는 사실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봤을 때는 저는 3가지 정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인지부조화인데요. 인지부조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평소 심령과 다른 행동을 내가 하고 있을 때 내 스스로가 불편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든 내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야. 네. 라는 신념이 있는 사람인데 뒤늦게 내 주위에 누군가가 어려웠던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거는 내 평소 신념과 안 맞는 거죠. 나는 누군가를 항상 도와주는 도와줘야 사람인데 되는데. 내가 몰랐네, 못 도와줬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얘기를 했더라면 나는 도와줬을 거야. 결국 나는 도와주는 사람인 거야 하면서 평소 나의 신념과 나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거죠. 이런 욕구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미안한 거죠. 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알았더라면 도와줬을 텐데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라는 어떤 그런 미안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왜 말하지 않았어? 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니? 너 나한테 얘기했으면 그거는 나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정도 돈은 내가 빌려줄 수도 있는데 꼭 그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가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상대의 그런 이제 무의식적인 어떤 심리 상태들이 나에게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 스스로가 그걸 그냥 감사히 받아들이면 또 괜찮은데 그게 그렇죠. 불편하단 말이죠. 네. 그럴 때 나의 반응은 어때야 돼요? 그냥 무시해야 돼요? 이미 지나간 상황이니까 아니면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꼭 너에게 먼저 얘기할 때 그때 좀 도와줘 이래야 돼요? 이거는 사실 뭐 정답은 없는 얘기긴 네. 하지만 네. 어쨌든 뭐 상대가 겉으로는 도와주고 싶었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다 대놓고 너 정말 내가 얘기했으면 도와줄 거야? 이렇게 따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라면 그냥 그래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또 관계를 그나마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글쎄요. 그거 갖고 이제 시시비비를 따지기는 어려운 좀 거죠.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 교환 학생들이 이 말이 제일 이상했다고 그랬어요. 네. 지나가다가 그래 누구야 밥 한번 먹자 그렇죠. 해서 학기 초에 그 얘기를 듣고 한 학기 내내 기다렸는데 네. 밥을 못 먹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화 같은 것도 걸어서 네. 이제 본인들은 항상 끊을 때 그러면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네, 이런 말을 그렇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그러고서는 이게 얘기를 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래서 전화를 오랫동안 네.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화기를. 네,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속마음은 뭘까요? 뭔가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인사 말로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사실 완전히 친한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잖아요. 맞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한테 우리 언젠가 밥 한번 먹자. 늘 같이 먹는데. 매일 보는 친구한테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밥 한번 먹자라는 표현은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앞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주로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밥 한번 먹읍시다. 언제 밥 한번 먹어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나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은 욕구는 있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친해지자고 해버리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니 그래요. 네. 밥 한 번 먹자라고 약간 둘러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친근감을 표시를 하는 방법인 거죠. 근데 밥 한번 먹자고 하고 상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네. 좀 실언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는 그거를 좀 이렇게 현명하게 잘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밥 한번 먹자라는 건 내가 조금 친해지고 싶다라는 그렇죠.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서 생각한다면.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밥 한번 먹자고 했는데 네네. 상대가 예 그럽시다 언제 한번 그럽시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나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예 하면서 약간 대답을 뭉뚱그리면서 그냥 그 자리를 약간 좀 빨리 회피하고 싶은 게 느껴진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와 친분을 쌓기에는 좀 부담을 느끼는가 보구나 라고 어느 정도 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누군가 나한테 밥 한번 먹자라고 했는데 마침 나도 이 사람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럴 경우에는 네. 반대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럴까요?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달력을 보면서 그럼 몇 월 며칠 요 시간은 어떠세요라고 역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도 이 사람도 나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정을 잡아놓고 그 자리를 이제 떠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 약속 시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또 만나서 계속 친분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밥 얘기가 나와서 너무 우리가 먹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얘기니까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지나다니면서 밥 먹었어 아니면 뭐 식사했나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가 네 지금 먹었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아니요. 안 먹었는데요, 아직까지. 그러면 밥을 먹었냐고 물어봤으니 안 먹었다는 사람한테는 내가 밥을 어떻게 먹도록 조치를 해야 될까 이렇게 또 고민도 하는데 네. 밥 먹었냐에 담긴 진정한 속뜻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사실 밥 먹었냐라는 의미는 상대가 실제로 식사를 했는지를 궁금해한다기보다는 사실 상대방에 대한 안부를 묻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안부를. 근데 아나운서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나라가 한때는 이제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먹고 사는 게 정말 큰 문제였고 밤새 굶어가지고 맞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생겨나는 그래서 시대가 인사가 꼭 있었기 밤새 때문에 무고하셨어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네. 또 이제 뭐 약간 드라마 같은 데서는 식전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발생했던 하나의 어떤 고유한 인사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 젊으신 분들은
저 밥 먹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밥 먹었어요 하고 끝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러한 그 속뜻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의 밥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의미라는 거를 모르고, 네, 밥 먹었어요. 밥 안 먹었는데요? 하고, 그냥 대화를 끝내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작 그런 인사를 건넨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누군가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본다면은 네, 저는 식사를 했습니다. 또는 안 했습니다 하고 혹시 식사를 하셨는지요? 라고 되물어주는 맞아요. 게 굉장히 큰 어떤 호감의 어떤 기본적인 예의일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희 때만 해도 또 라떼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부장님이 물어본다 그러면 네, 저 아직 안 먹었는데 네. 부장님도 식사 안 하셨으면 어떻게 네. 같이 하실까요? 네, 이렇게도 했어요. 네. 그 아니면 아니 나는 먹었는데 그러면 네, 그럼 저는 지금 좀 가서 먹고 그렇죠. 와도 되겠죠? 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과 간의 그 대인 관계, 직장의 어떤 관계를 스스로가 좀 편하려면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알아두면 네,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공감초대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의 진심의 저자인 최정우 심리상담과 함께 사람들의 말에 담긴 그 속뜻이 뭘까를 좀 헤아려 보고요. 나의 진심도 잘 전달되는 방법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